네, 안녕하십니까. 비밀무기 채널입니다. 부채와 KF-21보람의 데이터 유출로 인도네시아가 향후 한국 항공기 구매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인니 매체 조나자카르타가 14일 인도네시아가 KF-21을 사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불행하게도 KF-21보람의 프로젝트의 문제는 부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 2명이 중요한 기술 데이터를 훔쳐 구금되었다며 한국 방사청장이 조사 결과 중대한 기술 유출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공동개발을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을 낼 돈이 없다면서 2032년까지 연장해달라고 했지만 라팔은 2년 전에 구매했지만 올해 1월에 구매 대금을 모두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인니 정부가 라팔에 대금을 내면서 KF-21보람의 임무를 무시하는 이유는 기술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분담금을 조정해야 하는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분담금을 적게 내는 만큼 KF-21보람의 기술 이전 규모를 축소하고 이로 인해 KF-21보람의 해외 수출 능력까지 줄어들게 되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에 자신들이 구입한 프랑스 라팔이 사용하는 4대 핵심 기술을 인도네시아 KF-21보람에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기술 이전을 가장 꺼려하는 프랑스가 4대 핵심 기술을 줄 리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에 4대 핵심 기술을 주지 않았기에 한국은 스스로 이 기술을 개발했고 당초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을 하면서 이 기술을 준다고 약속한 바도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면서 KF-21 사업은 물론 KF-21을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이웃국가 말레이시아는 FA-50 18기를 도입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18기 더 도입하는 것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공군은 2040년까지 주력 전투기인 FA-18과 SU-30을 퇴역시키고 새로운 기종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KF-21 수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말레이시아가 FA-50 36기에 이어 KF-21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한국과의 KF-21 공동 개발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큰 인도네시아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오랜 역사를 공유하지만 2차 대전 후 두 나라가 연방을 설립할 때까지 전쟁을 벌였던 사이라 양국의 정서와 감정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세바틱 섬 인근에서 해양 주권을 주장하며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서로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FA-50에 이어 KF-21까지 구입하려는 이유가 바로 인도네시아와의 영토 분쟁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전에도 세바틱 섬 동쪽 리기탄 시파단 섬을 두고도 소유권 분쟁을 벌였는데 200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두 섬 모두 말레이시아 영토임을 인정해 인도네시아는 화가 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군사적 우위를 자랑했지만 말레이시아가 무기 현대화에 나서면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F-21은 지금 6세대 전투기로까지 개발되고 있기에 말레이시아가 이를 도입한다면 순식간에 인도네시아는 공군력 열세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당초 경전투기 사업에서 FA-50이 아닌 인도 테가스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인도의 테가스는 그동안 수출권이 0이었기에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면 최초의 수출성과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2022년 말레이시아가 테자스를 선택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수출하는 인도 힌두스카항공 HAL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국방분석가 기리시 링가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테가스는 FA-50을 능가한다라며 FA-50은 내공성과 침투성 인증이 모호하며 최고 속도와 최대 이륙 중량에서도 테라스보다 뒤처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실무진들은 쳐다도 안 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FA-50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테가스는 2023년 11월 두바이 에어쇼에서 5일간의 일정 중 4차례 시범 비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에게 테가스의 우수함을 FA-50처럼 에어쇼에서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테가스는 이륙 직후 전자기기의 고장으로 긴급 착륙해 2번밖에 정상 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전시회에 온 많은 국가 방산 전문가들이 이를 보았는데 테가스는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결국 2024년 1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테가스를 구입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덴마크 중고 F-16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말레이시아 등의 테가스 수출을 또다시 실패한 셈인데 열등감을 느낀 인도에서는 최근 글로벌 커뮤니티 레딧에 KF-21과 테가스를 비교하는 다이어그램이 올라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KF-21은 한국 기술이 거의 없이 미국과 영국의 기술로 된 듯했고 인도의 테가스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인도 자체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도를 비롯한 해외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비교입니다. KF-21은 T-50, FA-50 및 이전 역량과 로키드 마틴의 21개 F-35 기술 이전 4 제외을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었으며 티즈스킬과는 다른 클래스에 속합니다. 테가스는 국산 엔진과 레이더가 없나요? 그것은 비행기의 절반과 같습니다. 인도산 나사가 더 있으면 누가 신경 쓰나요? 정말로 독립하고 싶다면 센세나 엔진 같은 중요한 기술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KF-21에도 한국형 레이더가 있어요. 인도는 여전히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4.5세대 제트기보다 국산 부품이 더 많은 4세대 비행기를 사랑하려면 최소한 국산 엔진과 레이더가 있어야 합니다. KF-21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5세대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제트기의 성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테가스는 테무가 주문한 그리펜입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나라를 난처하게 만드는 방법 다이어그램에는 Made in India 부품이 많이 표시되어 인도가 한국보다 인프라가 더 발전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부품의 상당수가 동체의 일부여서 한국인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TZMK를 제작하면서 얻은 탄탄한 교훈과 향후 프로젝트가 이를 통해 교훈을 얻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0년은 너무 길었으니까 40년, 제트기를 출시한 순간 사용할 수 없고 수출할 수 없고 막다른 골목을 만들기 위해 빌어먹을 40년? 잔디 다트를 날리고 있다면 얼마나 불결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엔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수입품입니다. 한국 프로젝트는 필요에 따라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수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국내 시장은 시작하는 모든 프로젝트를 지원할 만큼 충분하지만 단지 국내 시장 수요가 부족합니다. 반면 인도는 현재나 미래의 모든 프로젝트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국내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에 있는 어떤 제품과도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주입니다. 인도 정부는 시장에 있는 다른 제품의 성능과 적어도 60% 정도 일치할 수 있는 한 제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무기가 상당히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인도의 테가스는 인도가 무려 35년 만에 개발한 전투기로 그동안 적은 예산으로 레이더와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2014년 결국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FA-50에 탑재된 미국산 엔진 F404를 장착했고 레이더도 이스라엘 엘타의 EL M2052 AESA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결국 미국산 엔진과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탑재했지만 인도 공군과 해군도 거부할 만큼 형편없는 전투기였습니다. 인도 공군은 테자스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지만 감사관은 무려 53가지 기준을 충족하기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레이더 및 미사일 경고 시스템의 결함, 제한된 내부 연료, 기체 중량에 비해 엔진 출력 부족, 전자전 능력 부족 등이었습니다. 인도 파일럿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테가스를 타는 것을 꺼려한다고 했습니다. 인도의 테가스를 보면 핵심 4대 기술을 개발해 한국의 KF-21을 만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전투기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해왔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이스라엘도 7년 만에 라비라는 전투기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 개발을 포기한 것을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KF-21 사업이 중단될 법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개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KF-21의 개발 과정을 담은 다큐가 KBS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개발의 주역들을 인터뷰하며 험난한 개발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과거 공군 비행사로 근무했던 한 네티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80년대 말 공군에서 복무했는데 당시 전자장비가 부실해 비가 와도 못 뜨고 야간 비행도 못하고 사고도 많은 F5만 보다가 이렇게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첨단 전투기를 보니 볼 때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